스파이 패밀리 1기가 신작으로 나올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내 취향이겠다 하고 좀 아끼고 있었거든요. 약간 뭔 말 아닙니까? 너무 취향이면은 최대한 미루고 싶은 느낌? 스파페를 미뤘던 이유 중 하나는 그때 너무너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디 가도 굿즈를 팔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걸 리얼타임으로 봐가지고 빠졌으면은 눈이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잠잠해졌으니까 슬슬 봐볼까 합니다. 기대돼. 취향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취향이야. 저 이런 연병천병 헤테로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おそらく20分程度かと。約束のものだ。外務大臣が面だという証拠写真。願わる。아냐! 1화까지 봤는데 아직 열흘가 안 나와가지고 뭔가 판단하기 좀 그래. 실물 논문들 정리를 쭉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파일로 한 4세트 분량의 논문을 갖고 있었는데 한 파일로 쫙 줄였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있어요. 논문을 읽기 시작할 때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도 그래도 뭔가 실물로 읽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뽑아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논문은 그냥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책처럼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종이 쪼가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6개만 더 읽으면 완벽히 끝나요. 12시 전까지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 논문 정리하는 동안 형광펜을 3개나 샀어. 이게 다이소 거라서 양이 적은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말라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3개나 써버렸어요. 근데 사실 2, 3년 전에 산 거긴 해. 그러면은 좀 쉬겠습니다. 저 근데 진짜 많이 쉬어요. 이게 공부 영상인지 쉬는 영상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주 열심히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뽀모도로죠, 뽀모도로. 근데 뽀모도로라고 하면은 뭐 30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이건데 한두 시간 공부하고 한두 시간 쉬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압축형 뽀모도로? 뭐 그런 느낌? 未来からの手紙どう考えても不思議ですね。木を越える郵便配達人がいるということ。 노란 색깔 꽃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다 지우고 빨간색 꽃 옆이라고 했으니까 식탁보가 겹치지 않는 거.どうかな。 12시, 3시, 12시, 9시. 다른 걸 보고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는데 보일 때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은 눈꺼풀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히라가나 2文字? 이거를 외국인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2글자인데 알아냈어. 유메? 되셔? どうかな。 어제의 모레가 일요일이다. 내일의 그저께는 무슨 요일일까요? 정체모를 어제 세모가 있으면 하나 건너뛰고 이 네모가 일요일이야. 그럼 오늘의 다음 날이 일요일이야. 그럼 일요일에 그저께니까 이 세모야. 이게 맞을까? 금요일인 거 아니야? 기요비. 맞았다.
다음은 학교에서 빌려온 요 2개를 빠르게 읽겠습니다. 세미나 때 발표할 자료에서 인용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책으로 추정되는 책입니다. 이번에도 이거 다 읽고 또 놀 겁니다. 거짓말 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2026년에 나온 책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유튜브에도 올렸었던 공포심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13만 명이나 왔다 갔대요, 이 전시회. 진짜 인기 많았구나. 지금 26년인데도 아직까지 이런 식의 호러 입문서가 거의 없대요. 아까 이 책에서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잠만. 같은 작가네? 쭉 읽고 있는데 호러 소설의 발전을 시대별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은근히 60, 70년대가 일본 호러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네요. 60년대부터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고도 성장기라고 하는데, 고도 경제 성장기? 그래서 경제가 발달한 만큼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고, 학생운동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성장과 별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특히 문학에서는 이단 문학이라는 게 발달했다고 해요. 정상, 비정상, 이단인지 정통인지 이거를 계속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뭔데? I don't give a fuck 이렇게 하는 문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문학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호러라는 장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 가축인 야프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백인이, 특히 백인 여성이 엄청 우월한 세계관이어서, 그래서 백인들이 막 일본인들을 잡아다가 막 인간 개조해가지고 의자로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소설이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자꾸 건드리는 작품이 여러 가지 나왔대요. 뭐 유메노 큐사쿠 도그라마고라 같은 거. 호러가 참 재밌는 점이 이런 식으로 저항 정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괴담 이런 시절에는 본인 내면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현대로 오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에 저항하고 이런 수단으로서 공포가 활용이 된다는 게 참 재밌네요.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 소설을 읽고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는 요 구조. 참 재밌어요, 공포. 60년대 이렇게 에러그로 유행이 끝나고 70년대에 들어서면은 오컬트 붐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과학을 믿고 있으니까 그 강렬한 과학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과학이 진짜일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오컬트가 유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컬트라는 장르는 확실히 여타 다른 호러 장르보다 맹신하는 사람? 팬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신뢰를 건드리는 공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믿고 있던 과학은 가짜인가? 오컬트가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러의 기본 전제는 픽션이다 라는 거거든요. 오컬트는 좀 교묘하게 과학, 현실 문제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미치게 하죠,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오타쿠적으로는 참 좋은 장르인 것 같긴 한데 80년대부터는 스플래터 영화가 유행한 것처럼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스플래터 묘사에 의존해서 공포를 창출하는 방식의 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고어 묘사에 의존하지 않은 책들은 대부분 미스테리나 SF로 분류가 됐대요. 그래서 이 80년대는 호러 이꼴 스플래터였던 거죠. 영화계로 보면은 호러라는 게 굉장히 황금기였지만 소설계에서는 반대로 고어를 장착하지 않은 호러는 호러가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빙하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신기한 부분이네요.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자극이 무뎌져가지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소설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나 봐 이제. 그렇게 침체기를 겪나 싶다가 호러 소설계의 제왕 스티븐 킹이 나타나면서 모던 호러라는 장르가 창시가 되고 이제 호러랑 다른 여러 가지 장르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시 호러가 또 부흥을 한다고 하네요. 내 생각에 사람들은 일단 공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공포는 늘 유행하는데 그 안에 세부 장르가 엄청나게 뜨면은 다 그것만 쓰고 그게 다시 가라앉으면은 조금 가라앉았다가 뭔가 새로 생기면 다시 쓰고 다시 가라앉고 이러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 격동이 굉장히 하게시한 만큼 그러한 변화가 어째서 일어나는지를 유추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긴 하겠죠. 어떠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가 아주 잘 보이는 장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생기는 와중에 근본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태초의 근본적인 호러 소설을 칭할 때 진짜 호러라고 칭했다고 해요. 이거 좀 뭔가 불쌍하긴 하다. 호러라는 영화가 뺏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호러는 다른 뭐 그런 음악 장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모든 그것들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뭐 아무리 융합을 시키든 고어한 걸 만들든 귀신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을 놀래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는 똑같잖아요. 그냥 무섭기만 하면 다 좋아인 사람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덕질이 아주 적합한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완독을 해봤고 결론은 호러가 이런저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긴 했지만 어떤 시대든 간에 사람들은 호러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호러라는 것은 사라질 수 없는 장르다.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저항 정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호러를 보면서 느끼는 게 특히 현대 호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안전거리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리에스터도 안전할 줄 알았던 가족에 대한 공포를 그리고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안전할 줄 알았던 공간을 공포로 만드는 게 저는 현대적인 작법이라고 생각해서 람포가 그 당시에도 그런 현대적인 작법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람포도 뭐 예를 들어 인간 의자 같은 것도 내가 늘 안고 있던 아무 생각 없는 의자가 알고 보니 안쪽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날 늘 관음을 하고 있었네? 그 안전지대가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생기는 공포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게 굉장히 현대스럽다라고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일단은 람포 소설 속의 공포의 특징은 이러이러합니다 정도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공포 대상이라는 것은 가시화가 되는 순간 공포가 된다.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보이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람포가. 그런 작법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떻게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자꾸 이렇게 야한 게임 자꾸 떠요. 알고리즘이 망했나? 자꾸 이런 이웃집 유부녀 같은 거 왜 그러세요? 이웃집 유부녀 씨.